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근교의 조용한 부촌 윈덤이요. 2009년 추수감사절 다음날 새벽 2시 25분.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주민의 다급한 구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난 검은색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SUV 한 대가 소화전을 찬산조각 내고 이웃집 참나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차량의 뒷 유리창은 무언가에 의해 거칠게 박살나 있었고 바닥에는 은빛 아이언 골프채 2개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신지 못한 맨발의 남자. 경찰은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10억 달러의 사나이, 무결점의 영웅, 완벽한 남편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버지. 타이거 우즈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미국이 가장 사랑하고 전 세계가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세계, 그 견고했던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황제의 견고했던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직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한 명, 두 명,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온 내연녀의 숫자는 무려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오즈의 은밀한 사생활은 그가 입던 단정한 붉은색 셔츠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왜 이토록 기괴하고 파괴적인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단순히 주체할 수 없는 돈과 통제 불능의 성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자들과 그의 삶을 추적해온 전기 작가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몰랐던 타이거 우즈의 진짜 얼굴, 그리고 괴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의 소름 돋는 저주. 지금부터 그 깊고 어두운 시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타이거 우즈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화려한 트로피와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유년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 얼 우즈는 아들을 세계 최고의 골퍼로 키워낸 위대한 멘토이자 헌신적인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할 때마다 뜨겁게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던 두 사람의 모습은 미국적인 성공 신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구멍 너머에는 아들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던 치명적인 학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인 아버지 얼 우즈는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평범한 아이로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보수적인 골프계를 정복하기 위해 아들을 세상을 바꿀 선택받은 자로 키우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련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하고 기괴했습니다. 어린 우즈가 스윙에 집중하며 백스윙의 정점에 다다를 때마다 아버지는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리며 집중력을 방해했습니다. 깜짝 놀라 흔들리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멘탈을 무너뜨리기 위해 스윙을 하는 내내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 욕설과 모욕적인 단어들을 귓가에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심리적 훈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우주의 뇌리에 하나의 절대적인 규칙을 세뇌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대 모르게 해야 한다. 두려움도 슬픔도 기쁨은 모두 사치스런 것이다. 그 결과 우주는 주변의 어떤 소음이다. 적대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단적인 심리적 단절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리지하실의 시작이었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차단한 채 오직 골프채를 잡고 완벽한 성과를 낼 때만 존재 가치를 증명받는 깊은 고립 속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정서적 아동 학대로 진단합니다. 아이는 부모와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슬픔, 두려움, 분노 같은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게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약함이자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우주의 내면은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는 3살짜리 어린아이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훈련은 타이거 우즈를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포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골프 코스를 수학적으로 쪼개고 분석하는 전술적 인지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그린의 경도, 리스크와 보상의 확률을 모두 철저히 계산하여 대회 몇 주 전부터 완벽한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기 중 리더보드를 확인하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의 스코어가 아닌 자신이 세워둔 완벽한 계획, 그 자체와 경쟁하는 자기 참저적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독은 집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0대 시절 우주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쿨티다를 두고 수많은 여성들과 끊임없이 난잡한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어린 우즈가 주니어 골프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대회장 근처에 캠핑카를 세워두고 내 연녀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우즈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완벽한 우즈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그 끔찍한 비밀을 혼자서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그 지독한 고립감.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겉으로 완벽해 보이면 된다는 지독한 위선. 우주는 아버지를 구역질할 정도로 혐오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거세당한 채 기계로 자라난 소년. 그리고 아버지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 이 끔찍한 결핍과 모순은 우주의 내면 깊은 곳에 꽈리를 틀었고 훗날 10억 달러짜리 영웅이 된 그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97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21살의 타이거 우즈는 2위와 무려 12타 차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백인들의 견고한 요새였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흑인 최초로 그린 재킷을 입은 순간 세상은 새로운 신의 탄생에 열광했습니다. 프로 데뷔와 동시에 타이거 우즈는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4개의 메이저 대회를 연속으로 제패하는 전무후무한 타이거 슬램을 달성하고 142개 대회 연속 컷 통과라는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기록을 써내려갑니다. 그는 54홀 리드를 잡았을 때 우승 확률이 무려 54%에 달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기록 파괴자였습니다. 또한 걸어다니는 10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자 인종의 벽을 허물고 다문화 시대의 완벽한 화합을 상징하는 메시아로 추앙받았습니다. 나이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롤렉스, 질레트, 제너럴 모터스 등 스폰서십 계약서에 사인하는 우주의 환한 미소는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이자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거물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팬들은 그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덕성과 아름다운 백인 아내를 둔 완벽한 가장의 이미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하고 무거운 왕관은 우주에게 사실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투정도, 인간적인 나약함도, 사소한 실수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삶. 대중이 열렬히 사랑한 것은 피가 흐르고 감정을 느끼는 인간 타이거 우주가 아니라 정교하게 조립되고 완벽하게 포장된 상품 타이거 우주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꺼지고 수만 명의 갤러리가 뿜어내던 터질 듯한 환호성이 사라짐.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의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우주를 덮친 것은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감정을 거세당한 채 기계로 자라난 이 남자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죠.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필드 위에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었던 그 완벽한 통제력과 고립이 정작 우주 자신의 영혼을 파먹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던 그가 찾아낸 비상구는 대중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기대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2009년 추수감사절 새벽 플로리다 자택 앞에서의 차량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우주의 삶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과의 불륜 스캔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여성들의 정체입니다. 우주가 은밀하게 만났던 여성들은 웨이트리스, 삼류 나이트클럽의 매니저, 포르노 배우 등 우주가 속한 우아하고 고상한 상류 사회와는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가장 유명한 남자가 왜 굳이 뒷골목의 여성들을 찾아 밤거리를 헤맸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과 중독 치료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성욕 과잉이나 일탈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통제권과 해방에 대한 병적인 갈구였습니다. 우주의 삶은 스폰서의 계약서, 언론의 카메라, 그리고 죽어서도 자신을 올가매는 아버지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낯선 여성들 앞에서는 위대한 영웅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그 밀실 안에서만큼은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박하고 나약한 본성, 억눌린 자아를 여과 없이 드러내도 되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필드 위에서는 골프공의 궤적을 완벽하게 통제했지만 그 어두운 호텔 방 안에서만큼은 오직 자신만이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한다는 비틀린 쾌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소름 돋는 비극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아버지의 가장 추악한 생존 방식을 완벽하게 복제해버린 타이거 우즈. 심지어 수십 명의 여성이라는 숫자로 아버지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피처는 결코 낭만적인 해방구가 아니었습니다. 우즈가 발을 들인 곳은 철저히 돈과 욕망이 얽힌 끔찍한 진흙탕이었습니다. 우주의 비밀스러운 취향이 밤의 세계에 은밀하게 소문이 나자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한 몫을 챙기려 했던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죠. 이 관계는 곧 끔찍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우주와 나눈 은밀한 사진이나 음성 메시지를 몰래 녹음해 두고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매달 수만 달러의 침묵의 비용을 지불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의 세계에서 포식자였지만 동시에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의 완벽한 먹잇감이기도 했습니다. 언제 스캔들이 터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아내 엘린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비밀을 덮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수록 그는 더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만남에 집착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개미지옥과 같았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처럼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마비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자기 파괴 행위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극단적 성취를 이룬 자가 빠져버린 심리적 함정과 도덕적 이탈이었습니다. 또한 영혼의 고통과 지독한 외로움을 마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낯선 여성들을 찾아 헤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약효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 거대한 파국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추락하여 피 흘리는 우주를 향해 잔혹하고도 맹렬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주를 시대의 영웅이라 찬양하며 그의 발밑에 엎드렸던 언론은 하루아침에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로 돌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 세계 신문의 일면에는 새로운 내연녀의 이름과 더욱 자극적인 폭로가 도배되었습니다.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우주의 스캔들을 속보로 전했고,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은 매일 밤 그를 조롱하는 농담으로 시청률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우주의 영혼과 뼛속까지 발가벗기며 한 위대한 인간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과정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실시간 오락거리로 철저하게 소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그를 무결점의 영웅이자 완벽한 상품으로 포장했던 거대 스폰서들이었습니다. 우주의 얼굴을 내걸고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벌어들였던 글로벌 기업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도덕성과 기업 가치를 운운하며 앞다투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 자본주의의 가장 냉혹한 논리에 폐기 처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위선이 우주의 위선만큼이나 역겨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주를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세상의 비난이나 스폰서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의 차갑고 철저한 복수였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전직 모델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던 엘린은 남편의 끔찍한 배신 앞에서 용서하는 비련의 희생양으로 남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우주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엘린은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양육권 계약서에 포함된
단서 조항이었습니다. 엘리는 우즈가 정식으로 재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두 아이 주변에 다른 여자를 소개하거나 접근시킬 수 없다는 강력한 접근 금지 조항을 걸었습니다. 우주의 사생활과 통제권을 그녀가 철저하게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영혼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감정이 거세당한 기계처럼 살아온 그가 10억 달러의 압박감 속에서도 유일하게 온전한 인간으로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 안식처. 그 가족이라는 견고한 울타리가 완벽하게 붕괴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스폰서의 방패도, 대중의 환호성도, 그리고 매일 밤 돌아가던 따뜻한 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댈 곳을 모두 잃어버린 우주는 불도저에 밀려 텅 빈 저택의 잔해처럼 철저하고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육체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뿐이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대중의 환호성도 모두 사라진 텅 빈 왕좌. 그곳에 홀로 남겨진 우주를 덮친 것은 지독한 외로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기계처럼 혹사당해온 그의 육체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스윙은 골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적인 힘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왼쪽 무릎 연골은 완전히 닳아 없어졌고 허리 디스크는 끊임없이 파열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척추 융합 수술을 포함해 그가 견뎌내야 했던 전신 마취 수술만 무려 1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배를 가르고 들어가 척추를 고정하는 전방 요추 융합술이라는 극단적인 수술까지 감행해야 했죠. 골프채를 쥐는 것은 고사하고 아침에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끔찍한 통증. 고통은 인간을 미치게 만듭니다.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거세당한 채 오직 승리만을 위해 프로그래밍 되었던 우주에게 골프를 칠 수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공허함이 동시에 그를 짓누르자 우주는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았습니다. 과거의 도피처가 낯선 여성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합법적인 처방전이라는 약물이었습니다. 2017년 5월 전 세계 언론은 또 한 장의 충격적인 사진을 타전합니다.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한 도로변, 시동이 켜진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우주의 머그샷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주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초점을 잃고 반쯤 감긴 흐리멍텅한 눈, 덥수룩한 수염. 우리가 알던 날카롭고 오만했던 황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혈액 속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 등 무려 5가지의 향정신성 약물이 뒤섞인 치명적인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리 없는 자살 시도에 가까운 극단적인 약물 오난용으로 분석했습니다. 찢어지는 허리의 통증을 잊기 위해 진통제를 삼키고 밀려오는 우울감과 불면증을 견디기 위해 수면제와 항불안제를 털어 넣어야만 했던 비참한 밤들. 우주는 고통을 마비시키려다 자신의 영혼마저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가슴 깊은 곳, 그 아버지가 심어놓았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의 유전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재화를 견뎌낸 그는 2019년 마스터스에 섰습니다. 메이저 우승 이후 무려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우승을 하며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18번 홀을 벗어나며 아들 찰리와 딸 샘을 껴안고 오열하던 그의 모습은 과거 상대를 짓밟던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과오와 뼈아픈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낸 한 인간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굽은 비탈길에서 우주가 몰던 제네시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고 구조대는 절단기를 동원해 피투성이가 된 그를 끄집어냈습니다. 이때 우주의 오른쪽 다리는 산산조각이 났으며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복합 골절상. 의사들이 다리 절단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만큼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철심과 나사못으로 다리를 간신히 이어붙인 우주는 다시 한번 재활이라는 지옥 같은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초인적인 의지에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자신을 학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6년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불과 2주 앞두고 전 세계 골프 팬들을 경악하게 만든 뉴스가 다시 한번 속보로 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 및 약물 운전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며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큰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맞추려다 멈춰선 앞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또다시 진통제인 하이드로코돈이 주머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함과 동시에 골프에서 잠시 물러나 미국 밖에 철저히 통제된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영구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죠. 이 여파로 우주는 자신이 5번이나 그린 재킷을 입었던 영광의 무대 2026년 마스터스 출전을 최종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1997년 첫 우승 이후 약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내면의 도사린 깊은 심연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우주가 골프의 최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타인과 싸웠다면 지금의 그는 고통스러운 육체, 지난날의 상처,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기 위해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백인들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골프의 역사를 새로 쓴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성취의 이면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감정을 거세당하고 기계로 길러진 한 소년의 끔찍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 우즈는 아들에게 세상을 정복할 완벽한 스윙을 물려주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짊어져야 할 지독한 위선과 파괴적인 트라우마라는 저주를 함께 남겼습니다. 우즈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아버지를 닮아갔고 세상을 지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10억 달러의 재산, 82번의 PGA 우승, 15번의 메이저 챔피언십. 그가 쌓아 올린 트로피는 태양처럼 빛났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도 길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타이거 우즈. 산산조각난 오른쪽 다리를 절뚝이며 약물과 스캔들로 얼룩진 과거의 유령들과 여전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늙은 황제. 우리가 사랑했던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버지의 억압 속에서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에 갇혀 평생을 울부짖었던 한 외로운 소년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타이거 우즈의 진짜 얼굴이자 10억 달러짜리 신화가 남긴 가장 씁쓸하고도 잔혹한 심연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타이거 우즈의 곁을 지키고 있는 연인은 바네사 트럼프입니다. 모델 출신인 바네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전 부인입니다. 바네사의 딸 카이 트럼프와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모두 전도 유망한 주니어 골퍼라는 공통 분모가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즈는 스위스에서 약 90일 일정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순자산은 약 15억 달러, 한화 약 2조 2,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골프 역사상 가장 많은 자산 규모입니다. 전 세계 셀러브리티 억만장자 중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즈의 전체 자산에서 실제 골프대회 우승 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부는 광고 모델료와 브랜드 소유, 그리고 사업 투자 덕분에 자산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0년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그가 전 세계를 향해 남겼던 이 한마디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극복하느냐입니다. 끝없는 영광의 무게와 지옥 같은 추락, 그리고 다시 쓰는 인간 타이거 우즈의 진짜 18번 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우즈의 핏빛처럼 붉은 그리고 눈물처럼 투명한 열정의 서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